1번 어떤 제어기에 입력 신호를 가한 다음 출력 신호가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응답은 어떠한 이제 시간의 함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t다라고 하고, 자 여기가 정상 상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목표값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 즉 t가 0에서 신호를 주게 되면 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상 상태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 정상 상태까지 가는 그 전 단계를 우리는 얘를 과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유를 정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정상 상태가 도달할 때까지의 응답,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응답을 뭐라고 하냐, 과도 응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단위계단 입력에 대한 과도 응답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 단위계단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파형으로 나타나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뭐 U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UT에 대한 어떤 응답을 우리는 인디셜 응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입력이 요 면적 1인 요 델타 T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뭐 임펄스 응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입력이 뭐 이러한 T의 함수인 이런 것을 우리는 램프 함수, 램프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를 인디셜, 얘는 임펄스, 얘는 램프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단위계단 UT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인디셜 응답 얘기합니다. 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어떤 제어기에 단위계단 입력을 가했더니 출력이 1-2의-2t로 나타났다. 이 개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입력의 함수 rt라고 하는 것이 단위계단 입력이다 라는 얘기죠. ut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출력 ct라고 하는 것은 1-2의-2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얘를 입력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얘는 s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cs 출력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1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2의-2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통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분하면 얘는 s에 s 플러스 2로 통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s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s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s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s에 s 플러스 2에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 cs는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s 플러스 2분의 2 s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s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출력 C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 GS 곱하기 입력함수 RS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입력이 S분의 1이잖아요. 이게 입력함수 S분의 1이고 얘가 전달함수가 되고 출력 CS가 되겠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전달함수가 얼마냐, 이 GS가 얼마냐 묻고 있기 때문에 S 플러스 2분의 2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번 특성 방정식이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퀄 0에서 감소의 진동을 하는 제동비 제타값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이 제동비 지타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비. 자, 이 제동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안정, 불안정 또는 뭐 부족 제동, 과제동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타값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요. 이 지타값이 0인 경우가 있고요. 이 지타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경우가 있겠고요. 이 지타값이 1과 같은 경우가 있고 이 지타값이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다. 지타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불안정 상태입니다. 불안정, 그러니까 무한진동, 불안정 상태.
되겠고요. 지타 값이 0인 경우는 안정과 불안정, 즉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 거죠. 근데 지타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과 불안정의 사이 경계인 임계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타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무조건 얘네들은 우선은 안정이에요. 원하는 목표값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지타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뭐 부족 제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족 제동이다라고 하고 얘는 진동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타 값이 1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임계제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계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의 경계가 되겠죠. 즉 지타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얘를 과제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제동. 그래서 임계제동은 부족제동과 과제동의 경계인 거죠. 얘는 비진동적이죠. 비진동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감쇄 진동, 즉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감소하면서 진동하는 것은 뭐예요? 부족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타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 자, 2차 시스템의 감쇄율 델타가 지타가 1보다 작으면 어떠한 경우인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족 제동, 부족 감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게 되면 단위 부계한 제어 시스템의 게르프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을 단위 부계한 제어 시스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단위 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가 입력 RS가 될 것이고 여기는 출력 CS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페르프 전달 함수 MS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G분의 G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때 이 G의 함수가 S의 S 플러스의 2 지타 오메가 N의 오메가 N 제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에 오메가 N 제곱 돼요. 그렇죠? 이것만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특성 방정식 FS라고 하는 것은 페르프 전달 함수의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함수를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하죠. 그럼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퀄 0이 특성 방정식이 되더라. 그럼 여기에서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제동비 지타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얘가 1보다 작으면 감쇄 부족제동,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과제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가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시스템은 지타 값이 1.2일 때 과제동된 상태에 있게 된다. 그쵸? 1보다 크기 때문에 과제동이 되겠죠. 이 페르프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맞는 얘기죠. S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퀄 0이 이제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지타 값이 작게 될수록 제동이 적게 되는 거죠. 얘가 지타라고 하는 값이 제동비잖아요. 제동비. 즉 지타 값이 작으면 제동이 적게 걸리는 거죠. 지타 값이 작게 될수록 제동이 많이 걸린다가 아니라 적게 걸리게 된다. 지타 값이 음의 값이면 즉 0보다 작게 되면 불안정 상태가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다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부계한 시스템에서 게르프 전달 함수 GS가 다음과 같을 때 K가 3이면 무슨 제동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GS가 S의 S 플러스 4분의 K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단위 부계한 시스템에서 자, 이때 K 값이 3이면 무슨 제동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3을
K를 이렇게 내리면 뭐가 돼요? 페르프 전달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프 전달함수 MS는 요거 전개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K분의 K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K 값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3. 그럼 특성방정식 FS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 이퀄 0이다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3 이퀄 0이 나오고요. S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얘가 음의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에는 음의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에는 무슨 제동? 과제동이에요. 과제동. 아니면 우리가 지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 이퀄 0인데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기본값이 뭐예요? S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퀄 0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개수를 비교해 보면 돼요. 얘가 4인 거고 얘가 3인 거예요. 그럼 오메가 n 제곱이 3이니까 오메가 n은 루트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지타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값이 얘가 4라고 돼 있어요. 이 지타 오메가 n이 4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타라고 하는 것은 이 오메가 n분의 4란 얘기네요. 그럼 얘는 2 루트 3분의 4란 얘기예요. 그럼 2 루트 3분의 4라고 하는 값은 얘는 1보다 커요. 요게 루트 4일 때 얘가 그 값이 1이 같잖아요. 위아래가 같잖아요. 근데 루트 3이니까 요게 작으니까 얘가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제동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다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두 개의 음의 실근이다라고 하면 과제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타값을 실제 구해서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제약의 전달함수 극값이 그림과 같을 때 이 개의 고유 각 주파수 오메가 n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여기가 극점이란 얘기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극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S 값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FS는 자 하나는 S 이거 뭐예요? 요거 넣으면 원래는 S-A, S-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퀄 0 하게 되면 이 특성 근 S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특성 방정식으로 변환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1 마이너스 J와 S 플러스 1 플러스 J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얘를 편의상 제가 A 얘를 편의상 A 이렇게 써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얘를 B 이렇게 써볼게요. 편의상. 그럼 얘는 여러분들 A-B 곱하기 A 플러스 B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거의 제곱 S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요거 J의 제곱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s 플러스 1의 제곱은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되고요. 자, j의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얘가 플러스 1 이퀄 0이 돼요. 그럼 특성 방정식은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오메가 n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2차 방정식의 기본형이 어떻게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퀄 0 이러한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오메가 n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오메가 n 제곱이 2예요. 그죠? 오메가 n 제곱 이퀄 2란 얘기. 그럼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씌우면 되겠다.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답은 다 번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극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성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고유주파수 오메가 n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전달함수가 다음인 제역에서 다음 중 어느 경우인가 뭐 과제동이냐 뭐 부족제동이냐 뭐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특성 방정식 fs잖아요. fs는 계산해 볼게요. 3 s제곱 플러스 4 s 플러스 1 이퀄 0 이게 특성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는 3, 1, 1,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3, 얘랑 얘랑 곱하면 1 더하면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3s 플러스 1 s 플러스 1 이퀄 0 돼요. 그럼 s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얘는 제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답은 가번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지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3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 이퀄 0. 그죠? 자, 얘를 3으로 다 나눠보도록 할게요. s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 s 플러스 3분의 1 이퀄 0. 그죠? 2차 식에서의 기본형은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메가 n 제곱이 3분의 1이란 얘기고요.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3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죠?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거잖아요. 2 지타 오메가 n 이퀄 3분의 4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타 값을 구해보시면 지타는 2 오메가 n분의 3분의 4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쵸?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 곱하기 오메가 n은 루트 3분의 1이고요. 얘가 3분의 4 이렇게 되겠다. 맞죠? 맞죠? 그럼 얘를 써보게 되면 6분의 그쵸? 얘랑 얘랑 곱하면 6이잖아요. 얘랑 얘랑 곱하면 4 루트 3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루트 3은 1.5보다 크잖아요. 그죠? 4 곱하기 1.5 하면 6이잖아요. 근데 4 곱하기 1.5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과제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뭐 지타값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개의 음의 실근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과제동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지연 시간이란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하여 그 응답이 최종치의 몇 %에 도달하는데 요하는 시간인가 이걸 그려볼까요? 부족제동에서 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이 이만큼의 값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의 50%에 도달하는데 요 걸리는 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시간. 그죠? 얘를 Td라고 해서 얘를 지연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지연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표값의 10%에서 여기 90%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TR이라고 해서 상승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값의 5%의 오차 범위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정정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정 시간, 그렇죠? 자, 문제에서는 지연 시간이란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하여 응답의 최종치의 몇 %에 도달하는데 요하는 시간이니까 지연 시간은 50%잖아요. 50%. 목표값의 50%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1번 볼게요. 응답이 최종값의 10에서 90%까지 되는데 요하는 시간은 우리는 상승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과도 응답에 소멸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쇄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얘가 목표값이 되겠죠. 목표값인데 제일 높게 목표값보다 제일 높게 올라간 요 값을 최대 오버슈트라고 하고요. 최대 오버슈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게 올라간 그죠? 요 값을 제2 오버슈트다 이렇게 오버슈트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감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감쇄비를 뭐라고 하냐면 최대 오버슈트분의 그다음에 제2 오버슈트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답은 답원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과도응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오버슈트는 응답 중 생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최대 편차를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목표값과 최대 편차가 나타나는 즉 입출력 간의 최대 편차를 우리는 오버슈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간 지연이란 응답이 최초로 희망하는 값의 10%에 진행되는 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연 시간은 50%에 즉 목표값의 5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지연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감쇄비라고 하는 것은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상승 시간이란 응답에 희망하는 값의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과도응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연 시간은 응답이 최초 목표값의 50%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맞는 얘기죠. 100분율 오버슈트는 최대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의 비를 나타낸다. 그죠? 100분율 오버슈트는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의 비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답은 감쇄비는 최종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의 비를 나타내는 거. 이거 나하고 다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목표값과 최대 오버슈트의 비를 나타내는 감쇄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최대 오버슈트분의 제2 오버슈트가 감쇄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응답 시간은 응답이 요구하는 오차 이내로 정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응답 시간 또는 정정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원이 잘못됐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달함수 GS가 S의 제곱 플러스 1의 극점과 0점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GS는 자,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S 플러스 J, S 마이너스 J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자, 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S값을 우리는 극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0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점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라번에서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무한대라고 있는데 자, 0점은 어떤 무한한 원점도 0점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겠지만 근계적은 극점에서 시작해서 0점 또는 무한한 원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어떠한 점도 우리가 0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라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6번.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 표시하는 개는 무슨 형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가 G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위 부계한 시스템에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얘의 전달함수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요거만 보면 된다. 요것만. 그럼 요거에 대한 전달함수를 한번 식을 세우면 얘하고 얘는 직렬로 연결돼서 그냥 곱해주시면 되겠다. 곱해보도록 할게요. 자, 곱하면 S제곱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에 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SS가 하나가 이렇게 약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S에 S 플러스 2,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차수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얘는 S의 1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0, 1, 2, 3. 얘가 하나 있으니까 얘가 1승인 거죠. 그래서 얘를 1형 제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형 제역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답은 나번에서 여기 차수가 1이면 1형, 2면 2형, 3이면 3형 제역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1형 제역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 그림과 같은 제역에서 단위 계단 입력 D가 인가될 때 외란 D에 의한 정상 편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오차를 구하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도록 얘를 그냥 G라고 써볼게요. GS. 이렇게 써볼게요. 그려놓고 그림을 다시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단위 계단 입력 D가 인가될 때 외란에 의한 정상 편차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외란에 의한 편차값이 얼마이냐, 오차값이 얼마이냐를 묻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G가 있고요. 그렇죠? G. 그 다음에 여기에 외란 D가 들어오겠고 여기가 이제 오차 2. 그 다음에 여기가 입력 R이 들어오겠고 이거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가 C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식을 한번 천천히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C니까 여기도 C죠, C. 여기가 C니까 여기도 C예요. 그럼 2라고 하는 애는 R-C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 플러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고. 얘에서 빼기 C를 하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2가 여기를 이렇게 거치면 이 부분은 2G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거기서 이 D를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C는 얘와 얘의 합이라고요. 2G 플러스 D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게 에러예요. 오차예요. 요것을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면 C는 R 마이너스 C G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RG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하면 CG 플러스 D 이퀄 C가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럼 C 플러스 C G는 RG 마이너스 플러스 D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C로 묶으면 1 플러스 G 맞죠? 1 플러스 G는 RG 플러스 D가 돼요. 맞죠? 그럼 얘를 C를 한번 볼게요. C는 1 플러스 G에 G, R 플러스가 되고요. 1 플러스 G분의 1에 D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외란에 의한 오차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뭘 구하라? 외란에 의한 오차를 구하라. 근데 오차의 식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2는 R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요.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R 요거 빼란 얘기네. 마이너스 C 이걸 다 빼란 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G분의 RGR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G에 1에 D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뭐가? 5차 2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외란에 의한 오차를 구하래요. 얘는 입력에 의한 오차잖아요. 그렇죠? 얘는 입력에 의한 오차니까 이 문제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외란에 의한 오차라고 하는 것은 E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G분의 1의 D가 돼요. 맞나요? 그렇죠? 그럼 구해보도록 할게요. ESS는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의 ES가 돼요. 맞죠?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에 자 이거 계산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G값이 얼마예요? 해당 문제에서 1 플러스 S분의 20이잖아요. 1 플러스 S의 20분의 1 그죠? 곱하기 D잖아요. D가 뭐라고 했어요? D가 단위 계단 입력. 단위 계단 입력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 S 이렇게 약분되고요. S에다 0 넣으란 얘기잖아요. 그쵸? S에다 0 넣으면 얘가 0 되나요? 이렇게. 그럼 1분의 20이니까 얘는 그냥 20이네요.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21이네. 결국엔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1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단위 계단 입력에 의한 오차는 마이너스 21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보기에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요. 그쵸? 없기 때문에 크기만 얘기하면 21분의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자, 결과값이 분명히 우리가 아까 유도했을 때 출력 C라고 하는 건 1 플러스 G분의 GR 플러스 1 플러스 G분의 1 D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외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잡음이잖아요. 어떤 오차를 만들어내는 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 자체가 다 뭐예요? 그냥 오차인 거죠. 그죠? 얘가 그냥 외란에 의한 오차 ES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G분의 1분의 D를 ES로 놓고 결과값을 구하면 얘도 똑같이 21분의 1 이렇게 나와요. 크기가. 그렇죠? 얘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인 것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어떻게 이게 자체가 외란이니까 요거 자체를 그냥 어디 s를 0으로 보내면 지금 무한대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오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전에 계산했던 방식으로 계산하셔도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단위 피드백 제역에 게르프 전달 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개의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위치 편차 상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뭘 구해라? 위치 편차 상수 KP. KP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GS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GS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6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s를 0, 0 하게 되면 얘는 3분의 6 해서 얘가 2가 돼요. 그러면 단위 계단 입력에 의한 오차 ESS는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KP분의 1이라는 공식 있잖아요. 그죠? 위치 편차에 의한 정상 편차는 이거잖아요. 1 플러스 2분의 1 하시면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다. 나번에서 답을 여러분들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역에서 정상 위치 편차가 유한한 값일 때 이 제역에는 무슨 형인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겠죠. 위치 편차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속도 편차 상수라는 게 있고, 가속도 편차 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위치 편차 상수. 얘네들이 유한한 값을 가지려면 게르프 전달함수 GS라고 하는 값이 얘는 0형 제역이고요. 얘는 1형 제역에서, 얘는 2형 제역에서 유한한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상 위치 편차가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이 제역에는 0형 제역에가 됩니다. 가번이 되겠다. 그 위치 편차, 속도 편차, 그다음에 가속도 편차 상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개에서 단위 속도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에서는 뭐부터 구해야 돼요? 속도 편차 상수를 구해야 되겠죠? 속도 편차 상수 KV는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의 GS예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s의 자 GS 값이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0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s 값이 여기 하나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다. 그럼 0을 넣게 되면 얘는 2분의 10이 되고요. 이 값이 5가 돼요. 그러면 속도 편차 상수에 의한 속도 편차 ESS는 공식에 의해서 KV분의 1 되겠죠. 5분의 1, 0.2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가번에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 편차, 가속도, 위치 편차 이거를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21번. 그림과 같은 페르프 전달함수 T는 RC에서 H에 대한 감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도 S의 H, T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적어보면 T분의 H에 DH에 DT 이렇게 됩니다. 이 전달함수를 이 전달함수를
요 h 값에 의한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감도를 구하라. 그러면 t분의 h에 dh dt 이렇게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암기를 해 주셔라. 아시겠죠?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전달함수 t부터 구해줘야 되겠다. t는. 자,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GH분의 G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요거에 대한 페르프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H분의 G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요게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S의 HT는 자, T가 1 플러스 GH분의 G가 되고요. 여기 H 이렇게 와주게 되고 DH D 1 플러스 GH의 G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것을 뭐 H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미분하여라 이런 얘기죠. 미분 공식 중에 뭐 G분의 F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G의 제곱 F'G 마이너스 FG'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S의 HT는 자, 이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G분의 H G의 H에 이거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1 플러스 GH 맞죠? 자, 이거 미분해 볼게요. 1 플러스 GH의 제곱 1 플러스 GH의 제곱 자, F 프라임 얘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되겠다는 거. F 프라임 G는 0 돼요. 마이너스 F잖아요. G 자, 얘를 한번 H에 대해서 미분하면 1 플러스 GH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G만 남아요. G 그럼 얘는 G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를 G 하나 없고 그죠? 자, 1 플러스 GH 1 플러스 GH고 하나 없애고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1 플러스 GH에 여기는 마이너스 GH가 남겠다. 마이너스 GH다라는 값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답은 나 보내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